7월 3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9% 하락한 2738.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2% 하락한 803.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우원개발, 옵티코어, 이화공영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4대강 보건 섹터입니다.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전국 곳곳에 기후 대응댐 14개를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는데요.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이 4곳, 낙동강 권역이 6곳, 금강 권역이 1곳,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이 3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신설하는 기후 대응댐을 통해 약 220만 명의 시민이 쓸 수 있는 연간 2억 5천 톤가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2013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 대책이 발표되면서 4대강 보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일부 건설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2번 쿠팡 광고 섹터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지연 사태를 겪은 가운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최악의 경우 미정상 규모가 최대 1조 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쿠팡과 네이버, 예스24 등의 기업들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네이버와 관련된 광고 기업들과 쿠팡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 정부의 협조 요청 압박으로 환불을 재개한 전자결제 기업들과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 기업으로 분류되는 여행 기업들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옵티코어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400기가 고속광 트랜시버에 대한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과 제품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해당 제품은 저전력 설계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솔루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푸드나무는 경영권 지분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강세였는데요. 푸드나무는 간편 건강식 플랫폼인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며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물밑에서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김영문 대표의 지분 41%와 김 대표의 형인 김영환 부대표의 지분 18%를 포함하여 총 60%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테크노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1조 원 상당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 중이며 계약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진원생명과학과 ITI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신제약은 녹는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의 세팅을 마치고 식품의 약품 안전처 허가를 위한 파일럿 제품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약물을 일정 속도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번 제재 설계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식약처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자사의 특허받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니들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큐어가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엑스큐어는 최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었는데요. 무슨 증권을 취득하는지는 임시주총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을 경피 투여 제제로 개발하기 위해 패치형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인 아이큐어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비보존 제약은 강세를 보였지만 아이큐어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바이오는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되는 대마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브제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3자 배당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오브제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병두 등을 대상으로 한 50억 원 규모 3자 배당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브젠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캐스피온이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미국 자동차 섹터의 톱픽 종목을 포드 대신에 테슬라로 교체하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목표 주가도 31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부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T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 후보물질인 넬마스토바트의 전이성 대장암 연구자 임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임상 이상 첫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T큐브는 임상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기술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산일전기는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틀째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산일전기는 특수변압기와 리액터 등의 전력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도시바 엠미쓰비시 등이 있는데요. 어제 산일전기는 공모가 대비 4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PPI가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딥마인드가 PPI 인수에 나섰다고 전해지면서 인수합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